지난 시간에 모든 건강 이상은 혈액의 산성화라고 그랬어요. 건강 이상은 혈액의 산성화다. 산성화가 될수록 건강이 안 좋아져요. 우리 몸에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혈액에 이거 외워버려야 돼요. 이건 말할 때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가끔 이 일반인들이 모르는 그런 정보들을, 그런 내용들을 조금씩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냥 막연히 혈액이 산성화 약할까라 하지 말고 얘기하면서 슬쩍 던지는 거지. pH 7.35에서 7.45다. 이걸 늘 유지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좀 해줘야 한단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pH 1에서부터 7, 14까지 이렇게 둘 때 여기를 중성이, 7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은 산성, 7의 수치가 더 위로 올라가면은 알칼리, 그래서 여기는 약알칼리, 여기는 강알칼리, 여기는 약산성, 여기는 강산성. 그러면 7.35에서 7.45는 약알칼리죠. 중성에 조금 더 올라갔잖아. 그러니까 약알칼리. 혈액은 늘 우리는 이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얘기죠. 혈액이 pH 7.35에서 7.45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몸의 모든 장부들이 다 동원돼요. 이 혈액을 7.35에서 7.45를 유지하는 것은 위의 건강 상태가 아주 막강한 영향을 미쳐요. 위산. 그래서 위산 분비가 과도하다든지 위산 분비가 안 된다든지 하면은 pH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의 건강이 첫 번째로 혈액을 건강히 유지하는 첫 번째, 화학적으로는 그래요. pH로는. 위산 자체는 강산이에요. 근데 이것들은 음식 속에 들어있는 미네랄들 전부 다 녹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미네랄을 흡수할 수 있게 하고, 또 이 위산들이 다시 흡수되면서 췌장액과 만나서 다시 중화되는 과정에서 우리 몸은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우리 몸속에 이제 중화되면서 우리 몸에 흡수될 때 그것들이 피의 pH를 조절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위산은 산성인데 위산이 잘 안 나오면은, 위산은 산성인데 강산이에요. pH 1에서 2 염산은. 그런데 위액이 많이 나와요. 충분히 나와요. 그러면 혈액은 약알칼리. 그러니까 산성이라고 해서 내 피를 산성화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과일은 시고 육이 산이죠. 근데 과일 껍질째 먹을 때 그것은 우리 몸속에서는 혈액을 알칼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성식품이냐 알칼리 식품이냐는 것은 우리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냐예요. 식초는 pH 4 정도 되는 강산이에요. 강산. 시잖아요. 근데 식초가 우리가 먹었을 때는 우리 몸에서 혈액을 알칼리화시킵니다. 그래서 위산은 우리 몸의 혈액을 조절하는 아주 중요한 장부예요. 그럼 이걸 유지해야 되는데, 혈액을 산성화시키는 건 누구냐? 당연히 혈액을 산성화시키는 것은 산성식품이죠. 우리 몸 밖에서 pH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속에서 이것들을 먹었을 때 우리 몸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서 우리 몸의 혈액을 유지시켜주는가. 산성식품의 대표적인 거, 고단백, 고지방식, 이게 산성식품이에요. 그리고 모든 정백 탄수화물 식품,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밀가루는 껍질 다 벗겨버리는 거죠. 순수하게. 백미. 그래서 밀가루와 그리고 껍질이 벗겨진 과일, 꿀, 설탕, 엿, 이 엿당이죠. 엿당이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물엿, 다른 말로 이게 조청 좋다고 먹고, 야 이건 조청이야 설탕 아니야, 똑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효소 담근다고 몽땅 설탕 넣죠. 그 효소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발효가 안 돼요. 설탕 그렇게 많이 넣은 거예요. 설탕을 반절 이상 넣어버리는데 어떻게 발효가 돼? 설탕과 소금이 최고의 방부제인데.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설탕을 먹는 거예요. 설탕에, 그러니까 청을 먹는 게 청. 조청. 청이라는 것은 설탕을 농축해 놓은 거예요. 와인을 담글 때 설탕 넣어야 하나요? 그 자체 설탕 따로 이렇게 와인을 따로 안 넣죠. 그냥 넣어. 그러면은 자체 포도당이 있고 껍질에 곰팡이균이 있어요. 발효 곰팡이. 그래가지고 그것을 적당한 온도에 숙성시킬 때 그것들이 김치가 발효되듯이 이렇게 발효되는 거죠. 발효되면서 이제 그 과정 속에서 맛이 점점 변해요. 처음에는 달겠죠? 그러면 발효균들이 이게 단 걸 다 먹어요. 다 먹으면 또 다른 단 것을, 포도당을 좋아하는 균들은 먹고 이제 다 먹어 치워버리면은 단 것이 없어지죠? 그럼 그놈들은 죽어요. 그러면 그 배설물 있죠? 그들이 먹고 배설했는 거, 그것을 좋아하는 또 균들이, 곰팡이균들이 있어요. 또 그놈들이 그놈을 먹고 죽어요. 다 먹고 없으면 죽어야 되니까 이제. 그럼 다음 세대의 균들이 들어와서 또 거기를 먹어치워요. 그런 과정 속에서 계속 숙성되죠. 김치 담으면 맛이 달라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에. 유산균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죠. 그러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이렇게 맛이 변해가면서, 그처럼 우리가 야채 효소니 뭐니 해가지고 온통 제대로 알지 못하고 무슨 효소 담그는 거, 설탕으로 담그는 거, 그거 먹어봤자 뭐야? 고지혈증밖에 더 돼요? 중성지방밖에 더 되냐는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산성식품이에요. 그리고 질소는 질소비료, 이산화질소, 여러 가지 질소 화합물, 요게 산성이 산성. 요게 우리 몸에서 암모니아 가스를 만들면서 이제 산성을 만들죠. 그래서 고지방식, 고단백이, 특히 단백질이 질소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의 산성식품. 이것들은 이 탄수화물 있죠. 탄수화물이나 이 고지방식은 장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것들은 특히 미네랄이 없죠. 다 마찬가지로. 근데 이것들은 장 속에 들어가서 산성 독소를 만들어내요. 그럼 그 산성 독소들이 우리 몸에 흡수되죠. 그리고 이것들은 원래 탄수화물 정백하지 않는 탄수화물은 천연에 가까운 자연 상태의 탄수화물은 여기에 충분한 미네랄을 갖고 있어요. 이 산성화시키는 질소가 아주 적게 들어있죠. 왜냐하면 식물 속에도 단백질이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고농축된 단백질, 고농축된 지방이 있는 건 아니죠. 이것들은 우리 몸에서 들어왔을 때 이것들을 해결하려면 턱없이 미네랄이 부족한 거예요. 특히 단백질은 질소 화합물들이 많이 나오고, 고지방식이나 이런 정백식품들은 미네랄이 없게 되는 거죠. 안에 있어야 될 것들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것만 연소시키면 결국 산화된다, 산성물질이 된다는 얘기죠. 미네랄이 들어가야 이게 산성만을 막아주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해버리면 미네랄이 빠져버리죠. 그래서 천연에 가까운, 자연 상태에서 가까운 노지에서 기르는 야채나 채소들은 충분한 미네랄이 들어있죠. 식물 속에 기름이 있어요, 없어요? 기름도 있고, 그리고 단백질도 있단 말입니다. 이것들을 처리하는데 충분히 이것들을 미네랄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이 고탄수화물 그러니까 이런 단음식들 말고 요것들을 단순당 식품이라고 그러죠. 단순당, 단당류나 이당류인 식품들. 요 단순당 식품들은 없는 거예요, 미네랄이. 그리고 이러한 식품들은 누가 좋아하냐면 유해균들이 좋아해요.
유해균들은 우리 몸에서 나쁜 독소를 만들어내죠. 그것은 전부 다 산성 독소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단백, 고지방식, 정백 탄수화물식 이런 제품들은 혈액을 산성화시키고, 야채나 채소 속에 질소가 많이 들어있으면 안 되겠죠. 그럼 그 자체가 산성이죠. 근데 잎이 푸르스름하게 급조시키고 몸집만 키우는 거, 속 알맹이 없이 몸집만 번쩍 키워가지고 보기에 좋게 하는 게 뭐냐면은 이게 속성 재배한 야채, 과일들,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거예요. 그 전부 다 뭐가 많아요? 질소. 이거 먹게 뭐 혈액을 전부 산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식품들, 이런 야채나 채소들은 장 속에 들어가서 질소 화합물들을 만들어내죠. 여러 가지 항산가스랄지 인돌펜, 수많은 나쁜 가스들을 만들어내요. 질소 화합물들. 그러니까는 그러한 우리가 알칼리성 식품이라고 먹었던 채소가 산성 식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깻잎 먹어라. 농약만 안 했다면 고추잎 먹어라. 취 먹어라. 당귀 먹어라. 냉이 먹어라. 이런 식품들은 이렇게 땅속에 오랫동안 있으면서 속성 재배된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것들 하는데 거름 많이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야채 채소들은 기본적으로 냉성 식품이에요. 우리 몸속에서 차가운 성질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혈액에 산성화죠. 그리고 이제 이건 음식이고, 그 다음에 과로.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영양소와 산소가 만난다는 얘기죠. 살아있다는 것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죠. 자동차가 간다는 것은 뭘 소모한다는 거예요? 기름을 소모한다는 거죠. 즉 산소와 만나서 산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엔진에는 기화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화기를 통해서 에어필터를 통해서 기화기를 거쳐서 엔진으로 공기가 들어가고, 또 휘발유, 연료 분사구에서 이게 휘발유랑 같이 들어가서 시든 데서 터지잖아요. 이렇게 폭발한단 말이에요. 그때 폭발할 때 뭘 하는 거예요? 그게 탄다는 얘기예요. 탈 때 이게 가스가 확 생기면서 밀어내죠. 열 팽창을 하는 거죠. 공기가 열이 나니까 공기가 가스보다 열이 나니까 공기가 팽창하게 되는 거죠. 그때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것은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즉 뭔가가 만나서 산소하고 만난다. 산소하고 만나서 뭔가 일을 한다. 어떤 그 작용을 한다. 산소와 만난다. 산소와 붙는다. 산화. 당과 붙는다. 당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동차가 움직이면 엔진이 돌면은 뭐가 돼요? 산소가 만나야죠. 자동차 엔진 켜놓고 공기구멍 막으면 자동차 시동 걸려야 안 걸려요? 안 걸리죠. 그건 똑같은 거예요. 살아있는 순간 우리는 끊임없이 산성 독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건강한 거 뭐냐? 이건 독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몸속에서 미생물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뭔가를 해온단 말이에요. 저혈도 살아야 되니까. 그냥 끊임없이 산성 노폐물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비엔들도. 그 가스들이 우리 몸속에 이제 그 산성 노폐물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 몸속에 해를 끼치는 거 이제 유해균들이 그런단 말입니다. 유해균들이 더 많은 그런 가스를 만들어내죠. 이산화탄소 정도야 어느 정도 괜찮죠. 근데 더욱더 산성이 강한 독성 물질들이 이제 유해균이 만들어내죠. 그러니까는 우리는 지속적으로 몸이 산성화돼서 이 산성화를 조금이라도 늦추려면 우리 몸이 이 산성 물질을 해독 처리하는 만큼만 들어오면 괜찮은데 과식하면은요 그 정도가 벗어나죠. 장에서 생기고 소화하는데 위장이 소화하는데 위장만 다른 장이 빼놓고 위장만 내가 정상적인
밥을 먹었을 때, 한 끼 정도의 표준적인 양을 먹었을 때, 쌀포데이트 20kg짜리,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kg짜리 2개, 40kg를 짊어지고 내가 3층 정도의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락내리락 하는 에너지를 쓴 게 위장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위가 움직이면 산성노폐를 만들어져야 안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과식하게 되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음식이 들어가가지고 장에서 또 부패하는 과정이 생기고 음식이 쪼개지고 소화액에서 쪼개지고 이렇게 대사하는 과정에서 그 과정 속에서 산화하는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식이야말로 산성화. 그래서 음식을 적게 먹을수록 혈액이 즉 우리 몸의 독소가 적게 만들어지죠. 그리고 내가 육체적인 과로를 하게 되면요. 역시 에너지를 많이 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산성화. 그 다음에 정신 에너지를 많이 써요. 신경세포에 수경식대 수많은 에너지들이 전달하면서 신호 전달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신경세포들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죠. 그러니까는 산성화. 생명 자체가 산성화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평생을 거쳐서 우리가 이 산성화된 산화노폐물을, 즉 산성노폐물을, 산성우리를 꾸준히 이렇게 망가뜨려 가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은 가장 기본적으로 덜 발생하게 하는 식생활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덜 발생하게 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려면 마음이 평안해야 되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소형시처럼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정신을 써야 되는 거죠. 이거, 단 것을 많이 먹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음식에 중독된 것은요, 분명히 심리적인 문제도 있는 게 농담이지만은요, 분명히 심리적인 문제도 있어요. 아무튼, 소식, 과로하지 말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것. 스트레스만큼 심리적인 갈등이나 불만, 그 다음에 분노, 이런 것들만큼 몸을 상하게 하는 게 없다고 그러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많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쓰면서 산화물질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상사병이라고 하죠. 얼마나 한 이성을 좋아하면은 자나깨나 그 생각만 할 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쓰겠어요. 그런 의미에서 몸이 상한 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소와 만나는 것, 산소와 만난다. 요 얘기는 뭔 말이냐면은 전자를 잃는다. 즉 음이온을 잃는다. 전자의 음이온이 에너지예요. 요게 기예요. 양이온은 우리 신경을 타고 흐르는 것. 우리 전기가, 그러니까 전기 있죠. 전기 신호는 양이온의 흐름이 아니라 음이온의 흐름이에요. 양이온은 홀이에요, 홀. 당구다이에 홀 있죠. 음이온은 당구공이에요. 움직이는 건 뭐예요? 당구공이죠. 그러면 홀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비어있는 거. 그리고 당구공은 있는 거, 존재하는 거. 그러니까 당구공이 흐르니까 당구가 되죠. 전자가 흐르니까 우리 몸이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전자의 흐름이 전기의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는 우리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하지만 실제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플러스로 흐릅니다. 그래서 전자를 잃는다. 즉 에너지를 방전시켜버렸다. 충전시킨다. 뭘 넣는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넣는다. 음이온을 집어넣는다. 그것을 반대로 이렇게 표시할 때 플러스로 표시하는 거죠. 몇 볼트까지 올라갔다. 음이온을 집어넣는다는 얘기예요. 음이온은 어디서 생산되냐면은 저기 발전소에 생산돼요. 그래서 이거 꼽으면 들어가는 거죠. 방전됐다. 그러니까는 산소에 가서 뭐 해야 돼요? 산소에 가서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톤치드, 숲 테라피. 그래서 거기에는 전부 다 음이온이 나와요, 신문에서. 우리가 음이온, 폭포수 옆에, 바닷가, 음이온인 거예요. 우리가 충전되는 거예요.